이게 회전 방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하여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 요 지게의 회전 방향을 구하라 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현재의 지자기 북극을 가르치는 방향과 고지자기의 방향을 모두 주고 지게의 회전 방향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게의 회전 방향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지금 반에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살짝 소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고정시킬 거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지게의 회전 방향을 구하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지게라는 땅덩어리를 고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를 주지 않겠죠? 그래서 무엇을 고정시키냐면 지게를 고정시킵니다. 그려놓고 나서 지자기 방향이 회전되는 것을 보고 지게 회전 방향을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통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냐? 자, 요 검은 색깔이 많이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지게입니다. 지게는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덩어리.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고지자기로 추정되는 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요 초록 색깔. 그래서 초록 색깔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예전에 측정한 진북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북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고지자기로 측정한 자북 방향입니다. 자북 방향. 그리고 현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방향이 현재의 자북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가정을 했을 때 진북과 자북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진북이라고 써줘도 가능합니다. 자, 진북과 자북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고지자기가 측정한 곳이 진북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지게의 회전 방향을 볼 거예요. 지게의 회전 방향. 자, 보면 고지자기가 회전하는 방향을 보면 옛날에서부터 현재 방향으로 오려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지자기 방향 회전은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 근데 아까 겉보기 이동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지게의 회전을 구할 건데 지게를 지금 고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게의 회전 방향은 지자기 방향의 회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지게의 회전 방향을 보라색, 핑크색으로 표현을 하면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지게가 회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 방향은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지금 서 있어요. 서 있고, 차입니다. 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니까 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30m/s, 너무 큰데? km/h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겉보기가 아니라 진짜 차가 이동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차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서 있는 사람이 왼쪽 방향으로 30km/h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겉보기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상대적인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로 지게 방향을 고정시킨 후에 지게 회전 방향을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는 고지자기가 이동한 방향, 현재로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지자기의 회전 방향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궤의 회전 방향을 찾고 이것에 반대되는 방향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고 어렵고 어떤 걸 중심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디 이런 문제는 자주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헷갈릴 친구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헷갈린다 싶으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보고 여러 번 풀어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정지시키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륙분포의 변화입니다. 대륙분포의 변화라는 것은 지질시대 동안 판의 운동에 의해서 대륙분포가 변해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과거에 있던 초대륙의 첫 번째 이름은 로디니아입니다.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억 년 후에는 여러 가지 원시적인 초대륙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중요한 거요. 2억 7천만 년 전 이때 뭐가 생기냐? 초대륙인 판게아가 생기게 됩니다. 판게아가 생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에 있는 거, 칼레도니아 산맥 북미에 있는 게 생깁니다. 이때 주장했던 게 저번에 배웠듯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판게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우리는 판탈라사라고도 부릅니다. 판탈라사. 자, 이제 2억 7천만 년 전에서 2억 4천만 정도 됐을 경우에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대서양, 중앙해령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현재 대서양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쭉 오게 되면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북대서양 확장 초기라고 되어 있죠.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부터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1억 년 후에서부터 이제 남북 대서양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점점 북상하게 됩니다. 보면 여기 밑에 있던 요 애들이 점점 상승하는 게 보여져. 그래서 2억 년 전부터 인도 대륙이 계속 그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대륙이 북반구에 딱 어느 순간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는 건 여기는 수렴형 경계고요. 이때는 충돌형입니다. 충돌을 해서 생기는 경우. 이때는 지진이 일어납니다만 화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완성된 게 현재의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륙의 분포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륙이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시기까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 자, 문제는 뭐냐? 과거에 그랬던 건 연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럼 미래는 어떠냐?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어떻게 대륙 분포가 이루어질지를 알려면 대륙 이동의 속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에 나왔죠? 대륙 이동의 속도라는 것은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벡터 개념이고요. 속력은 스칼라라는 크기 개념입니다. 크기 개념.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태평양에 있는 요 해령에서 판의 확장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대서양 쪽에서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대부분 커다란 중앙 해령이 대서양도 넓히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태평양은 요 해구로 먹히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추측을 하냐? 태평양이 줄어들고 대서양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이 지속된다면 대서양의 면적은 증가할 것이고 나에서 현재에서 5천만 년 후 사이에서는 대서양의 양쪽에 있는 대륙 사이가 멀어지고 즉 대서양의 면적이 증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기에 관련된 초대륙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아직까지 정해진 게 딱히 없습니다. 울티마라는 걸로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딱히 기억나는 거는 없네요. 대학에서도 딱히 이때의 초대륙의 이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고요. 교과서에 실리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제일 낫겠지라는 교과서를 작성한 분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지 그게 완벽하게 나중에는 이 말로 변할 거야 라고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대륙 분포 구상은 2억 5천만 년 후에 초대륙의 이름을 외우지 말고 2억 5천만 년 후에 초대륙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가정이 된다 라고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상부 멘틀의 운동과 풀름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열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보고 그리고 멘틀 대류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